안녕하세요. 80입니다. 오늘은요 인물 탐구를 해볼게요. 누구냐면요, 요 정도면은 모르실라나요? 요 정도면 아시겠죠? 허경모 씨에 대해서 인물 탐구를 할 건데, 이분이 본인 스스로 이름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할 허, 서울 경영할 영. 서울을 경영하도록 허락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이 예정된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합니다. 바로 허경영 총재에 대해서 인물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다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분이 이분 입으로 얘기한 것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충분히 찾을 만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 이분은 누구인가? 본인 스스로 소개하기를 신인이다. 인간으로 온 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급이냐? 부처님, 예수님 보다 위에 있는 급이다. 요즘 말로 클래스가 부처님, 예수님, 부처님보다 높은 클래스. 그분이 허경영 신인이다.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이분이 특별한 기적적인 행위, 기적적인 행동, 이렇게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축지법. 어렸을 때 만화 보고 영화 보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해보고 싶죠. 이거 남들 한 시간 갈 때 금방 빨리빨리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해보고 싶은 초능력인데 이것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를 많이 했어요. 아, 총재님 축지법도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나 맨날 하지. 그거 맨날 해. 나 그 뒷산 맨날 올라가는데 뭐 젊은 사람들 뭐 그 2시간 3시간 올라갈 거 나는 뭐 1시간 30분이면 갔다 와. 30분이면 머리 갔다 와. 이게 쉽게 얘기합니다. 뭐 이게 생활에 쓰는 축지법이고 뭐 급할 때는 뭐 부산이고 서울이고 금방금방 갔다 올 수 있어. 이렇게 본인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공중부양. 허경영 하면 공중부양, 공중부양 하면 허경영. 이 자세. 여기 이 자세로 이제 자료 화면도 명상을 있죠. 하면은 이분이 공중부양이 하도 이런 일반인들은 기인적인 40cm 그런 까지 행동을 하시고 다니면서 올라갈 수 이런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여러 사람은 예능 이제 프로에서 지구에서는 이분들을 많이 섭외를 거의 했었어요. 그래서 뭐 나가가지고 몇 사람 밖에 이 공중부양에 공기를 대한 밀어, 시연을 공기를 했습니다. 밀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돼. 화면에서 본 내용은 공중부양을 저렇게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실질적인 공중부양 스스로 어떤 힘도 가하지 않은 스스로 몸이 뜬 것은 한 번도 못 봤어. 그냥 점프 몇 번 한 거, 요거였다 이거예요. 세 번째, 유체 이탈. 무서운 거면서도 신비한 것이고 그런 거예요. 육과 영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딱 가만히 누워있는데 영이 딱 분리돼갖고 그 영이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허경영 총재 같은 분은 이런 유체 이탈을 해서 그냥 옆방 가고 뒷방 가고 마당에서 노는 수준이 아니라 막 순식간에 미국도 가고 뭐 유럽도 가고 갔다가 다시 몸속으로 들어온다 라는 것입니다. 본인 얘기를 다 얘기를 한 거야. 기타. 이분의 IQ가 430. 그 다음에 시력 4.0. 그리고 귀신과 소통. 귀신과 소통. IQ 430, 시력 3.0, 귀신과 소통. 뭐 이거 외에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행동을 하신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들이 아주 수두룩하게 많아. 근데 대표적인 거야 이게. 귀신과의 소통은 이제 무당들이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귀신과의 소통을.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소통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축지법, 공중부양, 유체이탈 이런 것들은 인간의 능력 이상이잖아요. 그 이거를 저는 제 눈앞에서 보지를 못했고 또 제가 증명을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첫 번째 이렇고요. 두 번째는 전화번호가 항상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피카디리 극장 6층이 또 사무실이고 거기서 강연을 매일 한다고 하더라고. 또 하늘궁에서도
매주 주말에 강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강연을. 그러니까 거기를 내가 만약에 이게 궁금했으면 거기 가가지고 직접 물어보고 얘기를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믿을 수가 없다 또는 모른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말고 어떤 실질적으로 나한테 와닿았었던 것이 무엇인가. 허경영 하면 와 저렇게 한다고? 허경영 하면 뭐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33개의 공약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바로 국민 배당금. 1인당 150만 원. 성인 이상은 다 150만 원 그냥 주는 거야. 매달 죽을 때까지. 이런 얘기를 딱 듣고서 한쪽의 부류들은 와 천재다 대단하다. 또 한쪽의 부류들은 이게 뭐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딨어. 지금 예산도 부족해갖고 난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할래? 재원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속이 시원할 수가 있어. 속이 시원할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인다. 그렇게 하고 무보수요.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요. 이거 뭐 여러분이 산출을 한번 해보세요. 보좌관이 11명이 뽑을 수가 있다면 11명. 플러스 자동차, 사무실, 죽을 때까지 연금. 국회의원 한 사람이 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일 것 같아?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 돈을 전부 다 안 주고 무보수로 100명만 유지시킨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자치. 뭐 구의원, 시의원 이런 거, 군의원 이런 것을 싹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장만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한답니다. 군수, 시장 이런 사람들. 거기서 또 발생되는 그 돈이 전부 다 국고로 다시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야. 그것이 또 국민 배당금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요것도 마음에 드는데 재산 비례 벌금형. 야, 이것도 참 기발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속은 시원했지만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총선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당 야당 해갖고 1등 2등이 있어. 그러면 허경영과 국가혁명당입니다. 새로 만들어 놓은 게. 그 국가혁명당이 3등 할 것 같아요. 제3당. 현재 지금 뭐 바른미래당이 제3당입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제3당의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분들의 성적을 가장 좋게 봤을 때 이 정도.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대선인데 이 대선에서도 저는 허경영 총재는 3위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공약들은 혁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국민 지지가 70, 80%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그런 공약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인간적이고 제 마음을 확 끌어당겼던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의 어린 시절 얘기인데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어찌 보면 눈물 쏙 빠지는 이분의 어린 시절 얘기인데 그 얘기를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유튜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허경영 총재의 아버님은 허남권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1950년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허경영 총재의 어머니는 허경영 총재를 잉태한 채로 서울로 이분을 구명 운동을 하러 또는 면회를 하러 올라갔다고 합니다. 서울로. 그러나 결국 아버지는 사형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중랑천의 중랑교 그 다리 밑에서 한겨울에 허경영 총재를 낳았다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멘탈, 정신이 완벽하게 무너진 상태에서 한겨울날 다리 밑에서 아기를 낳았으니 몸이 온전했겠어요? 산후조리를 못해가지고 산후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경영 총재를 업고 고향으로 내려왔는데, 허경영 총재의 아버지는 상당히 부호였대요. 지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내용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땅은 과거 소장농한테 다 넘어가 있고, 가보니까 그 소장농네 집에서 이렇게 방 두 칸짜리 집을 허경영 총재와 허경영 어머니한테 오막살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허경영 총재, 여기는 어머니 이렇게 살고 계셨는데, 집은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마루고 이렇게 생긴 집인데, 이렇게 오막살이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어머니는 이제 아주 그 몹쓸 산후병이 걸려 있는 상태고, 이 허경영 총재는 깐난 애기지. 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허경영 총재가 어머니 있는 데로 못 가게끔 이렇게 해놨다고 합니다.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병이 물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허경영 총재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렇게 쳐다봤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제가 울컥했어요. 그 이후에 이 주인집에 송아지를 한 마리 사왔대, 주인 아저씨가. 그때 허경영 총재의 나이는 6살. 송아지 밥 담당이 허경영 총재가 된 거야, 6살 때부터. 그럼 허경영 총재는 이 송아지가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송아지가 자는 외양간을 깨끗하게 치우고 송아지를 끌어안고 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14살 때 소를 정육점에 팔아버려, 주인 아저씨가. 정육점 도살장에. 그러니까 이제 허경영 총재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지. 이 어머니 묘소예요. 이 어머니 묘소 여기 가가지고 이 한 구석 흙을 파가지고 보자기에 흙을 곱게 싸가지고 품에 딱 넣고, 그 정육점을 가가지고 소를 풀어준 다음에, 산으로 풀어준 다음에 나는 서울로 도망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서 소가 묶여있는 그 정육점을 간 거야. 갔더니 기둥에다가 소를 제가 너무 잘못 그렸는데, 소를 이 코에 콧뚜레가 있잖아요. 그래 하여튼 여기 해서 꽁꽁 이렇게 묶어놨더래. 그리고 나서 여기 뿔과 뿔 사이 여기 정수리 있죠? 거기를 도끼로다 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팍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 소를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도살장인가 보지. 도살장, 뭐 정육점. 그 당시 소년 허경영한테는 충격이지, 충격. 그 뒤로 그냥 막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막 도망간 거야.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 떨어지면서. 그래서 서울까지 이제 상경을 했다는 것인데, 저 이 얘기 듣고서 눈물이 아주 쏙 빠졌어. 그냥 이분이 이 어머니 묘소에서 왜 이 흙을 파갔을까.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지만 본인의 그 신념이 있을 거 아니야, 신념. 내가 이런 형편이지만 나쁜 길로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강한 신념을 가지려고 이것을 파갔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야. 부모도 아무도 없어요. 그 누가 뭐 케어를 해주고 뭐 돌봐 이런 것도 없어.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60년대야. 그냥 길거리 그냥 노숙자, 그냥 뭐 껌파리 무슨 앵벌이 그냥 이렇게 하다 끝날 인생이잖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90%가 그렇게 해서 끝났을 만한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그 어떤 신념, 그 계를 지키려고 이 흙을 파다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저도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런 심정을 알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계를 지킨 그 신념 자체를 지키질 못했어. 왜냐면 내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맨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무너지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게 진짜 이거는 본받을 만해요. 앞에 신인이다, 뭐 축지법이다, 공중부양이다, 이것은 그냥 별개예요, 별개. 이 유년 시절을 그냥 이런 악조건을 빡세게 버틴 허경영, 공중부양하는 허경영, 이 별개야, 별개. 그렇게 저는 보여요.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에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그 신념, 그 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몇 손가락에 안에 들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은 맞다.